여러분하고 분당 메가스터디에서 물리학 1을 연습하게 될 권세경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이 과목 선택을 할 때 이번에 어떻게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고민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물리 1이 제일 많이 바뀌었다라고 보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기쁜 소식은 뭐냐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기존의 물리학을 공부했던 학생들이 보면 지난 교육과정에서 100을 배웠다라고 하면 올해 배우는 학습량은 약 7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분야별로 나눠서 지금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역학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배워왔던 1단원에서 보면 시간과 길이의 측정 이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들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역학 파트에서 하나 더 추가된 부분은 하나 있는데, 그게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교과 과정에 이제 편입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정도 역학에서 증가된 거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단원이 1단원에서 역학적 에너지 부족 1과 에너지 단원이거든요. 요 단원이 조금 어려워졌기 때문에 킬러 문항은 좀 더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예상은 되지만, 그 이외의 부분들이 너무 쉬워졌기 때문에 충분히 대비가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시면 시공간과 우주인데요. 여러분들 일반 상대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중력의 발견 이쪽이 등장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일반 상대론이 물리 2로 이제 이동되면서요, 이 부분이 없어졌고, 그 다음에 일반 상대론은 이제 말 그대로 물리 2로 이동을 했어요. 그리고 우주 모형과 기본 입자와 상호작용 이쪽 부분도 삭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습량이 많이 줄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대로 남아있는 건 뭐냐면 특수 상대성 이론만 남아있고요. 여러분들이 기존의 교과 과정에서 4단원에서 배웠던 핵 반응에 대해서 원자력 발전 부분은 뭐만 등장하냐면 이제 핵 반응으로서, 그래서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에너지 질량 등가의 원리에서 질량 결손만큼 에너지로 전환된다라는 핵 반응 과정만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더 줄어들었고요. 핵 반응도 양이 줄었고 학습할 양도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할 양이 줄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시면 이제 에너지 단원인데, 에너지 여러분 4단원에 편제되어 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기전력, 전기에너지, 발전기 이거는 다 통합과학으로 변했고요. 전기에너지의 이용하면서 송전과 변압 이쪽도 통합과학으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4단원에 있던 핵발전과 핵융합, 태양에너지 이 부분은 앞에 1단원으로 핵반응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게 없고요. 그리고 태양전지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광다이오드에 대해서 등장을 했었는데, 광다이오드가 등장하진 않고 이제 광전 효과에 대해서 원리에 대해서 묻는 게 3단원 빛과 물질의 이중성으로 등장한다라는 것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발전, 그 다음에 돌림 힘, 안정성 이런 부분, 유체 이런 부분들은 다 물투로 빠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워했던 이 단원들이 다 빠져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킬러 문항이 존재했던 부분들이 일단 이쪽 부분에서 싹 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습하는데 좀 더 편한 마음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연력학 파트는 남았는데요. 기존에 4단원에 있던 게 1단원으로 편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1단원 양은 좀 증가했지만 전체적인 학습량으로 봤을 때는 줄어든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고, 연력학 법칙, 열기관, 열효율인데 기존에는 연력학 과정을 중심으로 설명을 했는데 개정 교과가 되면서요, 열기관이 등장을 했고 기관의 효율 등을 묻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추가됐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열 전달이라든가 상태 변화 이쪽 파트는 아예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기존에 있던 내용들이 다 이동해서 빠져나가고 또는 삭제됐기 때문에 학습할 양이 많이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물질과 전자기장인데, 물질과 전자기장은 거의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요, 일부 내용이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반도체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반도체에서 다이오드는 그대로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 내용이 삭제가 됐어요. 그 다음에 신소재 내용은 아예 삭제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학습량이 좀 더 줄었고요. 회로에 대한 이해도도 좀 낮춰도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전기장, 전기력 이쪽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삭제가 돼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고요. 정전기 유도와 유전 분급 이쪽 파트도 삭제가 돼버렸어요. 이동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이쪽 파트가 어렵게 되면 상당히 어렵게 출제가 됐던 부분이기도 한데, 전기장을 가지고 문제를 냈을 때 근데 이 부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나마 좀 편하게 다룰 수 있다. 기존의 앙페르 법칙이라든가 전자기 현상에 대해서는요, 지금도 똑같이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공부하던 거에서 2단원 공부하던 양에서요, 양이 좀 줄었다라는 것 정도로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파동인데, 기존의 파동은 음파를 중심으로 서술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다 삭제가 됐고요. 마이크와 스피커 이쪽 내용 다 삭제가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파동을 빛으로 설명하게 된다라는 것 정도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전 과정에서는 전자기파의 송수신하면서 교류 회로에 대해서 조금 배웠는데 그거조차 삭제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배우는 양이 어마무시하게 줄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파동에서는 이제 파동의 본질로서 광학으로서 우리가 반사, 굴절, 회절, 간섭을 다룰 거고, 기존에 배웠던 전자기파에 대해서는요, 전자기파의 기본 원리 정도만 물어봐요. 따라서 그 파장대에 따라서 어디에 사용되는지, 또 어떻게 전자기파를 발생하는지, 그 정도가 끝이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빛과 물질의 이중성 하면서 이제 4단원에 추가가 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광전효과, 여러분들 기존에 배울 때 광전효과를 배우셨다면 거기서 조금 원리를 더 중점적으로만 보시면 되고, 드브로이 물질파가 등장했다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현대물리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깊이 있게 못 들어가요. 그래서 단순하게 시계 넣고 답을 얻어낼 수 있는 그 정도 문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다시피 들어온 내용은 없고요. 나간 내용만 지금 존재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물리에서 이 삭제된 부분을 쭉 빼고 보면 어느 정도가 되냐면 약 한 60% 정도가 남는 거예요. 60에서 70%. 그래서 느낌이 잘 안 오실까봐 제가 따로 준비한 게 뭐냐면 전년도 수능을 갖고 왔어요. 전년도 수능을 갖고 왔는데, 전년도 수능을 보시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보시면 뭐가 사라졌는지, 제가 동그라미를 이렇게 친 부분들이 뭐냐면 삭제된 부분이에요. 지금 2번 보면 표준 모형이 삭제가 됐고요. 이렇게 표준 모형이 삭제가 됐고, 또 여기서 보면 스피커와 마이크 이쪽 부분이 또 삭제가 됐다 그랬잖아요. 따라서 이쪽 부분도 이제 없어졌어요. 그리고 여기서 신소재 부분도 또 빠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안 배우게 될 거예요. 그 다음 넘어가서 보시면, 뒤로 넘어가서 여기 보면 케플러의 법칙도 물리 2로 이동이 되면서 없어지게 됐어요. 케플러의 법칙. 그리고 넘어가서 또 보시게 되면 이제 전기력선 이쪽 파트,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 이동해가지고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학습하기가 좀 더 쉬워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려워했던 것 중 하나가 뭐였냐면 변압이었거든요. 변압과 송전 이쪽 부분을 어려워했는데 이 부분도 통합과학으로 이동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좀 줄여줬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뭐가 있냐면,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려웠던 킬러 문항이 존재한다고 했던 유체 파트, 이 파트도 지금 물리 2로 넘어갔고요.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돌림힘도 물리 2로 넘어가면서 없어졌어요. 지금 보면 오답률이 60%를 넘는 문제들이 지금 다 없어진 거거든요. 2문제나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학습하게 되는 내용은 상당히 줄었어요. 기존에 100을 했다면 지금은 한 70%만 해도 충분한 성적을 올릴 수가 있는 과목이 됐는데,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되면서 문제가 줄었다 보니까 역학에서 어느 정도의 문제를 주느냐의 문제는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역학 문제가 증가하게 되면 계산 문제가 증가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난이도 조절이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안배한다면 올해 물리를 선택하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또 희망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과목이든지 간에 선택을 잘 하시고요. 선택하셨다면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